다리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확대경 역할을 하나요?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리에 이러한 4가지 이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입이 처지거나 손이 마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대비하세요.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혈관 문제가 항상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내는 장기는 대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혈류에 가장 민감한 다리입니다. 다리는 마치 신체의 돋보기처럼 작용하여 작은 혈액순환 장애도 눈에 띄는 이상으로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경고 시스템을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당신이 종아리를 주무르며 나는 늙고 쓸모없어졌어 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실제 뇌졸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상 증상, 갑자기 걸을 때 힘이 빠지고 마치 솜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아니라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두를 때 다리 전체에 힘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운동 명령이 하지에 전달될 때 신호가 약해지는 피질척수로의 혈액 공급 부족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러한 약화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며 한쪽이 더 심한 경우가 많고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수록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두 번째 이상 증상은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며 여름에도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차갑게 느껴지고 손톱은 천천히 자라며 발 뒤꿈치의 맥박조차 약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히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하지의 동맥 관류압이 감소했다는 신호입니다. 경동맥이나 대동맥궁에 플라크가 생기면 혈류가 신체 전체로 재분배되면서 심장과 뇌에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하지에는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희생양처럼 취급됩니다. 차가움은 허혈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증상입니다.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단지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 이상 증상은 가장 미묘한데 불과 몇십 미터만 걸어도 다리에 통증이 생기지만 멈추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알려진 이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허리 문제로 오인합니다. 만약 통증이 종아리에 집중되고 뻐근함이 동반되며 움직이기 전에 몇 초간 멈춰 쉬어야 한다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한 폐쇄성 동맥경화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은 산소 부족을 호소하고 뇌 또한 산소 결핍을 겪게 되지만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리 통증을 치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뇌 건강입니다. 네 번째 이상 증상은 노안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고 항상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균형 감각 상실이 아니라 손뇌 또는 뇌간 허혈로 인한 운동실조입니다. 환자들은 흔히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다, 거나 똑바로 걷는 것이 두렵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리는 뇌의 불균형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보행 보조기를 서둘러 구입하기 전에 먼저 후방순환 혈액 공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척추뇌 기저동맥계에 문제가 있다면 낙상은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비틀거림은 운명의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다리 문제가 뇌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체의 혈관은 하나의 네트워크이며 뇌와 다리는 동일한 물 공급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경동맥에 쌓이는 플라크는 뇌뿐만 아니라 혈류 역학적 변화를 통해 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동맥경화증이 심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2~3배 더 높습니다. 다리는 끝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창구입니다.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경동맥에 숨겨진 시한폭탄을 간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이 간헐적으로만 나타난다면 심각한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50m를 걷고 나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다음 주에는 30m만 걸어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제는 약간 추위를 느꼈을 뿐인데 오늘은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한다면 이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TIA는 처음에는 다리 불편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그때는 이미 치료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다리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혈당은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이중고를 겪는 경우 다리 질환의 징후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일찍 나타나고 미묘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뒤꿈치의 동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걸음걸이를 관찰하는 것이 매일 혈압을 측정하는 것보다 실제 위험을 감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끝을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선별 도구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해왔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혈관 손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러한 만성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다리의 떨림을 무시하는 것은 뇌가 폭풍의 한가운데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평생 휠체어와 기저귀, 그리고 아이들의 눈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절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무증상 허혈은 심각한 뇌졸중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허혈은 잘못된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가 느리고 밤에 걷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다리가 약하다고 호소하는 노인들은 뇌졸중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 드는 몇백 달러는 중환자실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치료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 양쪽 다리의 비대칭적인 부종.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현저히 두껍고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다면 정맥 혈전증 외에도 심장 색전증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심방세동 환자에게서 형성된 혈전은 처음에는 하지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뇌혈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부종은 때때로 심장과 뇌 모두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뇨제 복용 여부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리 저림 증상을 모두 요추 질환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요추 압박은 보통 방사통이나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저림은 마치 비닐랩으로 감싼 것처럼 둔하고 넓게 퍼진 통증입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허리를 굽힐 때 악화되는 반면 후자는 걸을 때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진단하면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아왔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혈관을 막고 있는 것을 뚫는 것입니다. 매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세요.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벽을 잡아야 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신경계에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복잡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테스트가 단순해 보인다고 해서 웃지 마세요.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조기 검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왜 다리에 먼저 문제가 생길까요? 하지의 미세혈액순환이 혈압 변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큰 혈관이 좁아지고 이완기 혈압이 떨어지면 말단 조직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윌리스 순환계를 통해 이를 보완하지만 다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의 이상은 사실상 전신 순환계 붕괴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이를 치료하면 홍수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뇌졸중을 다리 문제로 오인하여 스스로를 살리려 애쓰다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뇌졸중이 확진될 때쯤이면 이미 치료의 기회는 지나간 후입니다. 다리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다리의 이상은 뇌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침묵을 이해하려면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리한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해치지 마십시오. 건강은 쓰러졌을 때만 작동하는 응급조치가 아닙니다. 매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온 다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서둘러 반창고를 붙이기 전에 먼저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예방은 건강보조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명언.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다리는 뇌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만이 뇌졸중의 유일한 경고 신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